최근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에서 출렁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천사대교의 출렁임은 허용치를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일본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한 여수 돌산갓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서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시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선실기 1주년을 맞아 신우철 완도군수가 해양치유 산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에는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넉 달 전 개통한 천사대교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다리에서 출렁임이 느껴진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천사대교의 출렁임, 정말로 위험한 걸까요? 고정민 기자가 직접 따져봤습니다. 신안 앞에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 9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4월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 사이에선 일부 구간에서 출렁임이 느껴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 상판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사장교 구간입니다. 중간지점이에요. 중간 여기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딱 중간점에서 그 파도 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출렁임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부터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실제로 출렁임이 느껴지는지 이 천사대교 위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속 60km의 속도로 천사대교에 들어섭니다. 출렁임이 느껴진다는 사장교 구간. 다리 상판을 지나가는 동안 어지럽거나 출렁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종이컵에 물을 3분의 2 정도 담아 지나가 봤지만 역시 넘치거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같은 구간을 3번 연속 왕복해 봤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 차량보다 앞서 천사대교를 건너간 운전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울렁임 같은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못 느꼈는데요. 출렁인다든지 울렁울렁한 느낌 혹시 받으셨어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못 느꼈고 천사대교가 이제 출근해 해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무지 많이 못 느꼈어요. 이날 천사대교 주변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는 초속 4.2m, 6에서 11m의 바람이 수직으로 부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출렁임이 감지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초속 8m 내외요. 이렇게 차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직각 방향 그럴 때 그것이 움직이더라고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건지도 짚어봤습니다. 케이블 교량의 설계 지침에서 상하 진동폭의 안전성 허용 범위는 1.4m, 위로 50cm, 아래는 98.9cm가 최대 허용치입니다. 다리를 관리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개통 이후 출렁임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허용치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현수교에 출렁임이 없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가라앉는 느낌도 가속도 단위로 봤을 때 기준치인 50가를 넘지 않아 안전에 문제될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허용치를 넘어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이 케이블 교량도 어느 정도는 움직여야 안전하거든요. 관리당국은 조만간 보강 설계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바람의 영향을 줄여주는 제진장치 설치를 마치겠다는 입장. 앞서 제2진도대교에서 개통 직후 출렁임이 감지됐지만 보강공사로 잡아낸 사례가 있는 만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일본의 보복 수출 금지 조치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일부를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분야는 다르지만 오랜 연구 끝에 일본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한 여수 돌산갓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했던 여수 돌산갓. 기후변화로 전국의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60% 수준으로 줄었지만 돌산갓의 명성은 여전합니다. 갓과 김치 판매로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농가 주요 소득 장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돌산갓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는 여수시의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돌산갓은 1950년대 일본인이 종자를 들여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일본 종자로 재배되던 돌산갓을 국산 종자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무 형태의 토종갓과 배추 형태의 일본갓이 오랜 세월 자연 교잡되어 있는 품종을 선발해 종자로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농가 종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종자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8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전부 7% 정도 국산 종자로 지금 대체를 했으니까요. 79억 한 8천만 원 정도는 국산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잎이 큰 알싸미와 매운맛이 강한 매코미를 개발해 품종 보호권을 얻었습니다. 여수시는 대량 증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수시는 알싸미와 매코미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품종 1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새로운 품종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갓은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는 재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지역에 있는 아열대 갓과 저희 갓을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요즘 국산 종자로 대체한 여수 돌산갓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라남도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무안과 장흥, 순천과 여수 등 15개 시군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전남에서 4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44개 농가에서 돼지와 닭, 오리 등 가축 19,625마리가 더위로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시 서면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순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8일 A업체가 제출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계획서에 대해 순천시의 관련법 저촉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시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순천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하루 평균 3.5톤으로 A업체가 신청한 48톤 규모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튜브를 탄 채 바다에 표류하던 어린 자매가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낮 2시 22분쯤 여수 남면 백금포 해수욕장에서 11살, 9살 어린 자매가 튜브를 타고 놀던 중 바람과 조류에 따라 먼 바다로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했고 신고 8분여 만에 도착해 표류하고 있던 자매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매를 구조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남성 3명도 표류하고 있어 모두 구조했으며 5명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신호철 완도 군수를 만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지난 1년 동안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지난 1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선 7기 들어서는 우리 완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보냈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바삐 보냈던 나날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군수님께서는 이제 해양 치유 산업 이거를 좀 주력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양 치유 산업을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네, 해양 그 치유 산업이란 바닷가의 그 깨끗한 그 공기와 거기에 떠다니는 이제 그 미세한 에어로졸 또 그리고 해풍과 바닷물 또 갯벌과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만성 질환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심신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완도가 최초로 추진을 하지만 네. 유럽에서는 벌써 10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산업이고 그 시장 규모만도 31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또 최근에는 이 해양 치유 산업 관련해서 예. 블루존 조성 예타 통과라든지 예, 예. 아니면 이번에 또 신지 명사 심리에 있는 그런 블루 플래그십 선포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을까요? 해양 치유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기본이 되는 치유 센터를 건립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해에 198억 규모로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설계비 5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이제 적격성 심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기본에 우리가 원했던 그 320억 규모로 확보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필요로 하는 기후 치료에 필요하는 것과 그리고 또 바이오 연구센터가 공공시설로서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해양주 블루존 조성 사업비 192억을 이렇게 확보해 내므로써 기본적인 치유센터와 바이오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붙여지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인증제도인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가 준비돼가 되는데 해양 치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바다 고수온 현상이라든지 적조가 또 올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완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또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겪어야 될 5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태풍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르는 고수온 문제, 세 번째가 요즘에는 폭우란 표현보다는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폭탄 문제, 그리고 적조, 그리고 또 바다에 형성되는 이상수계의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조가 상당히 많은 그 바다 생물에 특히나 양식하는 어패류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해서 지금 재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을 지나는 품목은 반드시 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고수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수온에 견디는 품종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를 해서 초동에 방제를 하는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여름에 어떻게 하면은 적조가 지나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민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연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완도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해조류 박람회가 오는 2021년에 열릴 예정이잖아요. 이 박람회 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박람회는 해조류를 소재로 해서 하는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완도가 최초로 이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1회가 되었고 17년도에 2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무려 그 기간 동안에 완도를 찾는 사람들이 140만 명이 됐고 그중에 박람회장만 찾는 사람도 97만 명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외국인 관광객도 3만 2천 명이 되고 그러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또 수출 계약 실적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박람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이제 2021년에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물론 국제 행사 승인에 지금까지 보면은 2회째 대단히 성공한 박람회가 돼서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진된 박람회는 이제 완도가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럴 때
해조류의 미래 가치와 그다음에 해조류의 이용 측면에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제 완도가 해양 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그리고 해양 바이오 헬스의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양 치유 산업을 통해서 완도군이 해양 관광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출연기관의 경영과 기관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고 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공개한 13개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5개 등급으로 나눠진 심사에서 가등급 기관은 없고 나등급 7개, 다등급 3개 등입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강진의료원과 관광문화재단이며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고 순천의료원이 미흡, 강진의료원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기관별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해 8월까지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부터 전남 지역 사립유치원에 급식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 102곳에 원화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식에 2,2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공립유치원과 다른 연령대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로 급식비가 충당되지만 상대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9년도 제2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8월 7일 진행합니다. 이번 시험은 초졸 43명, 중졸 124명, 고졸 659명 등 모두 826명이 응시합니다. 시험장은 목포 애향중학교와 순천 승평중학교, 목포 교도소이며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27일 전라남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 합격 증서는 등기로 발송됩니다. 여수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합니다.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입니다. 우리 지역 한낮에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지수도 대부분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주말에는 32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오르면서 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매우 크게 오르는 데다가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외출 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기습소나기와 국지성 호우는 있습니다. 상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은 비 예보 항상 확인해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